아, 네. 기대수 3기 시간이고, 오늘은 김도하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했던 것들 중에 궁금증 있으신 거 다뤄주실 예정이신데요. 저희 근황이나 지난 강의에서 궁금했던 점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요새 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저는 저번에 그 디스코드에도 공유했는데, 저는 그 엘레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관찰해보고, 그 외에 추가로 관찰해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공유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리딩을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근데 리딩을 매주 뭔가 이걸 열 때는 되게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은근 있었거든요. 막 상태가 매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근데 막상 안 하니까 뭔가 말을 좀 적게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선대보다는 그 미분기아 쪽을 계속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어제 그 금요일 밤에 무리함수를 하는데 거기서 어제 매니폴드랑 아틀라스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정의되는가를 가지고 한참 조금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도대체 미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까지 조금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미분 가능하다는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거 가지고 조금 고민을 더 해볼 것 같습니다. 저도 미분기하 배울 때 그 부분이 참 애매하게 느껴졌는데, 결국에 그냥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게 그냥 저희가 항상 하는 미분? 그냥 2차원 평면 위에서 하는 미분 또는 3차원에서는 그 코디네이트 와이즈하게 하는 미분 있잖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대체 그러면은 이거를 포멀리 어떻게 그 미분 가능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가 항상 애매했는데 혹시 깨달음 얻으시면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네. 네, 구태영 선생님께서는 로봇공학에서 쓰이는 선형대수를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주셨고, 네. 일단 오늘 근황은 여기까지 공유하고 바로 김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보드 띄워드릴까요? 아니면은, 네, 화이트보드 네, 드렸어요. 파일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해 온 건 아니고, 제가 뭔가 불편했던 거?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 예시입니다. 요 행렬, 요 행렬이, 음, 네, 요게 아이겐밸류가 두 개인데, 근데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이었고, 그 뒤에서 그 아이겐스페이스의 아이겐스페이스를 디렉섬 했을 때 그것이 전체 벡터 공간이 될 때, 대각화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로도 저는 그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정의를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도하 선생님, 눈 가져가 주실 수 있나요? 아, 어, 눈이 어디 갔지? 눈이 어디 있어? 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예시로 일단은 특성 방정식부터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대각성분의 t를 빼고 요 행 기준으로 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처럼 나오고 이거를 풀면은 어, 일단 3이 하나 빠지고 요거 풀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3이 중근이고 5가 또 하나의 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려고 해서 원래 행렬에 어, 구하고 싶은 아이겐 벡터 여기 아이겐 발류를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식이 나오고 정리를 하면 요런 식이 아, 요식 나오고 또 V1은 0이고 V3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V2만 자유로운 상태여서 아이겐 벡터를 여기 V1은 0, 0 넣고 V2는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0이나 1 같은 거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5일 때인데요. 근데 5일 때? 저희 아이건 벡터 할 때 0은 000은 빼고 정의하지 아, 않나요? 그러네요. 얘는 그럼 생각할 필요 없고, 얘만 근데 제가 그 감사합니다. 000을 빼야 했던 이유가 기억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정의가 필요했던 맥락? 아, 왜 0이 아이겐 벡터가 되면 안 되는지. 네. 아, 근데 뭐 다 0으로 분해될 테니까 빼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음, 모든 000은 네, 모든 매트릭스의 아이건 벡터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음, 네. 근데 여기 숫자가 사실 잘못됐는데, 어, 여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1. 이 1이 네, 사실은 어디. 2거든요? 여기요? 여기. 아, 아, 처음에 원래 노트에 이었나요? 네, 영상에 보면은 처음에 1이라고 적으셨다가 2로 네. 바꾸셨어요, 나중에. 아, 그래서 계산이 그렇군요. 안 맞는 게 아닌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2로 바꿔서 좀만 더 해볼까요? 네,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잘 되는지. 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1이 오타라서 없으면은 그 지금 결론적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역행열이 없는 이유가 아예 대각화가 안 되는 거라서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항상
대극화가 가능할 때는 여기 정의를 보시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여기요. 예. 네. 항상 요 사이에 역행열 관계가 행렬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거 2가 1이 되는 바람에 얘가 역행열이 없으니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도 대각화가 안 되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를 잘 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1을 2로 잘 바꾸면은, 그, 맞지? 여기서 역행열이 존재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여기 지금 말이 돼서. 얘가 그대로 1이라고 치면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대각화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풀어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음, 지금 아이겐 밸류는, 이거를 바꿔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이 뭐냐면은 아이겐 벡터 이 지금 여기가 원래 숫자가 다르게 1이면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는 구해지는데 대각화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P가 네. 그 뭐야 역행률이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의미하는 건 그냥 대각화가 안 된다 하지 않을까요? 이 행렬은?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아,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존재 유무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대각화가 되건 안 되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 그 앞강에서 밸류가 다 디스팅트하고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의 개수만큼 있으면은 무조건 대각화 가능하다는 건 있었는데 존재 자체로는 판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혹시 이게 지금 아이겐 벡터가 두 개잖아요. 네, 두 개 맞죠? 네, 맞아요. 아, 근데 네. 두 개인데 이게 3 곱하기 3이라서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건 2를 넣어보고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도 아이겐 벡터가 아마 두 개일 텐데, 아까 원래 검찰해보면, 행렬이요? 네네. 원래 거는 세 개거든요. 제가 계산해 본 게 아, 그래요? 있는데, 예, 원래 아, 하면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겐 밸류 3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 두 개가 나오신다는, 예, 그러니까 밸류는 두 개인데 벡터는 세 아, 개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개가 아이겐 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스팬이 똑바로 안 된다고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각화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음, 일단 아이겐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어야 그렇죠. 역행열이 왜냐면은 존재할 것 선형 같은데, 독립이 아니면은 아이겐 벡터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왜냐면 그 뭐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제가 지금 틀리면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이겐 벡터의 그 실수배는 항상 다 아이겐 벡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겐 벡터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벡터가 있다면 걔는 아이겐 스페이스 안에 그냥 똑같은 원소니까 새로운 차원을 만든다고 보기 힘들어가지고 걔는 아이겐 벡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저로서는 작동을 안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아이겐 벡터를 내가 세 개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도 다 아이겐 벡터는 맞는데 걔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기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기저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개수는 선형 독립인 거의 개수를 따져야 되지 않나 뭐 그래서 좀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이겐 밸류는 두 개,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제가 그러니까 이따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아이겐 밸류는 두 개인데 그래도 최소한 아이겐 벡터가 독립인 게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역행열이 존재가 안 해서 대각화가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좀 섬뜩하는 2를 1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계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 아, 행렬인데, 근데 그냥 오타였는데 제가 뭔가 괜히 더 궁금해한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렉섬인데 이것도 사실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관찰한 것들 좀 공유를 해보고 네,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렉섬이 이 장에서 나온 이유가 그 아이겐스페이스들의 디렉섬을 얘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 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대각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대각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대각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 그 디렉섬이라는 게 지금 집합으로서는 그냥 각각의 원소들을 싹 다, 골라서 더한 거고, 그리고, 음, 각각의 집합들은 교집합이 없을 때 디렉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일단은 벡터 공간에서 논하는 거니까 디스조인트 유니언이랑 다른 점은 그냥 다른 점 하나는 그 0이라도 겹치는 거 외에 덧셈 연산이 다른 점인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추상대수의 디렉섬 정의 를 가져와서 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추상대수에서 정의는 인덱스 셋에서 그 GI들의 합집합으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인데, 그, 어, 이렇게 F에서 쏘면 무조건 GI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 그 GI는 유한하다였는데요. 어,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인덱스 셋마다 GI에 한 번씩 속하게 되는 애들이 생기는 거니까 뭔가 선대에서 UWV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고르는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다른 점은 여기 선대에서 디렉섬 나오는 거는 교집합이 교집합 조건이 있는데 추상대수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교집합 조건이 정의 보면 아예 없습니다. 죄송한데 추상대수에서 다이렉선 데피니션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일단 이때 이걸 못 보고 넘어가서 가지고 아예 노베이스 상태입니다. 아
그, 이거는 함수의 모임으로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어, 그 G 아이들의 디렉섬은 인덱스 셋이 주어졌을 때, 그 인덱스 셋에서 G 아이들의 합집합으로 보내는 함수 F에 대해서 여기, 여기 각각의 F가 보내는 것은, 어, G에 한 번씩 속하게 되는 겁니다. GI에 한 번씩만 속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런 게 유한하게만 있을 수가 있고, 무한한 거는 다 이렇게 한글번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 왜냐면은 그 디렉 프로덕트는 여기 부분이, 유한 조건 없이 그냥 싹 다 뭐 AN 플러스 1 해서 쭉쭉쭉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디렉 프로덕트고, 썸, 아, 그러면 인덱스 셋이 뭐 예를 들어서 1, 5, 4면은 G1, 1은 G1으로 보내고 5는 G5로 보내고 이런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아, 네, 맞습니다. GI는 group for each I. G가 그룹이에요, 여기서? 너무 네, 기본적인, 아, 네. G 아이들. 아,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룹 GI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룹의 디렉성이었고, 저도 이 부분 사실 예전에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 요거 있잖아요. 모든 아이에 대해서 이게, 여,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에 그리고 해당되는 건가요? 둘 다 아닌, 근데 all but finitely many eyes는, 네. 그거는 요것만인가요? 아, 네, SI가 GI1, 저 GI1인가요? 그냥 GI죠? 컴마인 것 네, 같아요. 아, 그죠? GI예요. 네. 그러니까 FI가 GI에 속한 거는 정의상 보장이 되지 않나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덱스셋이 그런가요? 저 지금 네. 정신이 약간 없어서. 네. 이거 약간 저는 일단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냥 예시를 좀 뭔가 써놓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하나 좀 써봐도 될까요? 네, 저거 혹시 저 합집합 기호가 그 GI들을 전부 다 합집합을 시키는 거죠? GI가 각각이 네, 원소가 그런 되는 것 게 같아요. 아니라 전체 네, 그냥 네, 집합으로 가가지고 합집합 시킨 거죠? 네. 네. 아, 이걸 n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G, X라고 써야겠다. X는, NX인데, N은 정수인? 요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인덱스를 제가 자연수로 잡았으니까, G, 음, 여기 혹시 잠깐만요. n을 의도하신 건가요? 네, 잠깐만, 제가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더 헷갈린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은, 군을, 그러니까 이 GI를 이런 식으로 잡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G1은 뭐, 그, 땡땡땡,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잡고, G2는 땡땡땡, 뭐, 마이너스 2, 0, 2, 4, 이런 식으로 잡고, 그러니까 인덱스 셋은 사실 아무거나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카운터블 하거에만 한번 해보면 조금 더 간단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 N은 N의 배수. 약간 요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정의가 무슨 뜻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인덱스가 지금 요 자연수잖아요. 근데 이 디렉섬이 이 자연수에서 이걸 전부 다 합집합을 할 건데,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합집합을 하면 안 되고 약간 그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해야 되지 않나? 상관없나? 네. 여기 수상대수 정의에서는 그런 거 없지 않나요? 조건. 네,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불편한 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랑 여기에서 마이너스 2랑 같은 마이너스 2로 봐도 되는지 그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고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G 아이들을 전부 다 합집합한 걸로 보내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인덱스이 있고, 여기는 그, 그러니까 G 아이를 전부 합집합한 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 G1도 있고, 글자를 되게 못 쓰네. 여기에는 G1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그려야겠다. 여기에는 뭐 G2도 있고 G3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FI가 GI의 원소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은 요 GI의 어디론가 보내고 2는 G2의 누군가한테 보내고 3은 G3의 누군가한테 보내고 약간 이런 함수들의 모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매핑의 모임이란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인덱스셋을 내가 자연수로 잡으면 이거는 그냥 수열일 것 같고, 왠지. 그러니까 시퀀스일 것 그-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1이 꼭 G1으로만 가야 되나요? 그게 이 정의 아닌가요? 요거 정의 아닌가요? 이 조건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 오브 I가 2I인 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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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이게 무슨, 잠깐만. 두 줄이는데 이게 어떻게 네. 다른 조건인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첫 번째 줄의 조건이겠네요. 두 번째 줄이면 좀 예. 이상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F 오브 I가 2I인데, 네. 그러면 F에 I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다 2I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은 아니고, 어, 유한계 빼고, 예,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네. 아, 제가 그러니까 기억하기론 그래요. 제가 이 윗줄이 왜 들어갔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F 오브 I가 그 유한계 I에 대해서 F 오브 I가 2I로 정의가 되면 2I는 당연히 GI의 원소일 텐데 어떻게 두 줄이 나오는지가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그, 어쨌든 지금 그룹에 다 인덱스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인덱스 셋이 있을 테니까 네. 각각의 인덱스는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룹의 어떤 원소로 보내고 네. 단 보내되 유한계 빼고는 전부 다 항등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네, 몇 지금, 개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유한하기만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 말의 의미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김도하 선생님 말씀하시고 말씀. 아, 뭔가 좀 비자명하게 좀 느껴지는 게, 저 합집합 GI에서는 연산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걸까요? 그건 모르지 않을까요? 음, 그냥 각각의 쥐에 대해서만 연산이 주어지는 거지 서로 다른 쥐끼리 연산이 있다는 얘기가 저희 하나도 없어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은 합집합의 GI의 합집합으로 그냥 합집합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막 마이너스 2나 0처럼 같은 게 다 지워지고 하나만 남는 상태인 거잖아요. 얘네를 같은 원소로 보자면 그렇게 되죠.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함수를 쏠 때 그룹을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인덱스로밖에 인지를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개, 유한계니까 한 개만 그 1의 항등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 원소로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1만 1의 항등원으로 보내고 2 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2는 뭐 G2의 어떤 원소, G3의 어떤 원소 막 이렇게 보내도 맞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예시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예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등원이 아닌 걸로 가는 거는 유한계여야 하고, 네, 그러니까 all but finitely many i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항등원이 아닌 걸로 가는 거는 많아봤자 유한계여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항등원이 아닌 걸로 가는 게 무한이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쪽이 한 개, 이쪽이 나머지 전체가 되든 아무튼 없거나 무한계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저렇게 무한계만큼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 매핑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썸을 유한계에서만 하겠다? 약간 그런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 것도 그 원소를 고르는 경우를 다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근데 그룹에는 연산이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가 덧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G1이랑 G2가 연산이 같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인덱스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연산이 달라서, 달라서 그 벡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렉선 말고도 그냥 썸도 있잖아요. 이런 네네, 식으로 집합 하나의 집합으로 이렇게 다 모아버릴 수가 있는데 네. 어 얘는 그룹은 그런 게 없으니까 함수로서 경우의 수를 다 모아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그룹은 아벨리안이면은 스팬 시키면 똑같아지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저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맥락이 약간 인터널 다이렉트 썸이랑 엑스터널 다이렉트 썸이 나눠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인터널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 집합 같은 게 가장 큰 군이나 큰 벡터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내에서 얘네가 안 겹치도록 해서 더하는 게 인터널 다이렉트 썸이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저게 인터널 다이렉트 썸인 것 같아요. 벡터 공간에서. 그래서 큰 전체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전체 공간이 있을 때 U랑 V가 선형 독립이면은 그게 곧 그 교집합이 0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0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그 U랑 V의 뭔가 그 원소를 좌표로서 가지는 약간 길이가 두 개짜리 뭐 순수성 같은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결국은 다렉섬 자체가 뭔가 그 다른 두 공간을 붙이거나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공간이 뭐 차원이 n인 거랑 m인 거랑 합쳐지면은 n 플러스 m 차원이 뭐 나오고 그런 게 약간 그런 그 컨셉인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기 위쪽에 있는 다렉섬은 전체 집합을 줬으니까 인터널 다렉섬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용어가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사람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군이 전체 군이 안 좋아졌잖아요. 전체 군이 안 좋아지면 사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군들을 그냥 나란히 붙여가지고 그 군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약간 튜플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n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 뭐 컴포넌트 와이즈 하게라고 하면서 그 연산 같은 거를 각 튜플의 몇 번째 원소에 대한 연산은 그 원소가 속한 군의 연산을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 공간에서 썸 같은 걸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두 벡터 공간을 저렇게 안에서 썸 하면은 이게 둘이 스팬이랑 같지 않나요, 아예? 위쪽에 그 33강 돼 있는 거에서 U 플러스 W가 네, 저게 스팬이랑 같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군에서도 비슷한 걸로 따지면은 그 교집합이 없는 그러니까 그 항등어밖에 없는 두 군에 대한 스팬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벨리안이어야 될 것 같고 아벨리안이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스팬 정의를 했었는데. 네. 아, 네. 그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말씀하신 게 네. 저 벡터 공간에서 쓰이는 다이렉트 썸이 인터널 다이렉트고 네. 초상도에서 쓰이는 다이렉트 썸은 익스터널 다이렉트 썸이라 뭔가 좀 크게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이렉트 썸의 컨셉이 되게 많은 데서 쓰이는데 그 중에서 아예 연관이 없는 두 공간에서 그 하나씩 원수를 뽑아서 순서 쌍으로 만드는 느낌의 다이렉트 썸을 그 익스터널이라고 하고 인터널은 약간 그 이미 큰 그게 있어가지고 큰 전체 집합이 있어서 그 내부에서 두 부분 구조가 그 집합이 이제 한 등원밖에 없는 경우에서 그럼 이것도 그 집합이 없으니까 아예 다른 두 공간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 큰 범위, 큰 그 공간 내에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는 거를 인터널 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정의가 막 엄밀하게 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관용적인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의 달성은 사실은 둘 다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저희가 보였을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널 다이렉섬이랑 엑스터널 다이렉섬 같은 애가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뭔가 비슷한 걸 제 기억에는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큰 공간이 있어서 그 큰 공간 내에서 부분 공간 두 개가 서로 겹치지 않고 상대원을 제외하면 그런 공간에서 이제 이 둘을 인터널 다이렉트섬을 시키는 거랑 그거랑 그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군을 아예 다른 걸로 본 다음에
제가 좀 혹시 잘 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집합이 이제 G가 있으면은 뭐 군 두 개를 뭐라 잡을지 모르겠네요. 어, 그러니까 그 군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가운데 항등원만 공유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이거 H1이고 이제 H2면은 다이렉섬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H1이랑 H2를 가지고 다이렉트 썸을 하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는 아예 H1, H2를 다른 군으로 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는 H1의 원소를 적고 여기다가는 H2의 원소를 적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산 같은 것들은 덧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랑 얘랑 그 각각에 대한 각각이 속해 있는 군인 H1과 H2의 연산 법칙을 따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추상대수의 지금 말하는 다이렉트 썸의 정의를 따르면 네. 얘가 없는 상태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어, 그러니까 그걸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그게 없는 경우인 것 같고, 네, 여기는 전체 지표가 없으니까요. 그냥 합집합의 HN의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합집합 HN이 군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아니, 이 경우는 그냥 아예 전체 집합이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얘네 둘을 포함하는 군이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을 굳이 잡으려면은 근데 애초에 지금 여기서는 두 군 사이에 그러니까 GI들끼리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좀 약간 맥락을 전달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위에 데피니션에서 보면 네 아무 상관도 없는 그룹들을 잔뜩 모아놓고 거기다 인덱스 붙인 것밖에 없는 것 같이 그쵸 보이거든요. 네 근데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이미 여기 정의에 적혀 있듯이 아예 네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한 큰 벡터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서브스페이스 두 개를 가지고 다이렉트 썸을 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건 이 그 항등원만 교집합으로 갖는 이 현상이 네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무조건 이 항등원들을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V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고 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거가 약간 결국 다이렉트섬은 공간들을 서로 다른 공간이라고 본 다음에 다른 공간이라 본 다음에 그걸 붙이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H1, H2라는 부분군이 있으면은 그 부분군이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아예 취급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군이거나 그럼 붙일 때는 사실 다르니까 공유하고 있는 원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또 맥락상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저희 컴포넌트로 보면은 지금 H1, H2가 있으면 그 H1에 해당되는 원소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붙고 H2는 뒤에 붙잖아요. 그래서 H1과 H2가 같은 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2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제 앞에 붙는 2랑 뒤에 붙는 2는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순서쌍에 의해서 이게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앞이랑 뒤랑은 다른 원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벡터 공간의 경우에서 저렇게 정의된 거 보면은 큰 전체 집합이 있는 다음에 부분 공간들이 교집합이 한두 번밖에 없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 U랑 W를 다른 집합으로 보고 싶은데 지금 다른 집합을 볼만하게 그 아래처럼 순서 쌍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 합을 이용해가지고 점을 이용해서 U 플러스 W를 지금 정하려고 하는데 U 플러스 W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결과가 봤을 때 그 결과가 W랑 U의 원소들의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려면은 그러면 둘이 이게 선형 독립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거예요. 아래도 지금 뭘 한 거냐면은 관련이 없는 군들을 이용해서 어떤 쌍을 만들어서 이렇게 좌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도 비슷한 거 하고 싶은데 좌표가 중요한 거는 원소 하나당 좌표가 하나로 유일하게 어사인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 벡터 공간 봤을 때 U랑 V의 합을 취하게 됐을 때 얘네가 과연 같은 원소를 공유하고 있으면요. 항등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벡터를 뭐 Z라고 잡아가지고 얘가 지금 U 플러스 W에 있는데 만약에 얘들의 교집합이 0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얘가 Z가 지금 스몰 u 플러스 스몰 w로 유일하게 표현되지가 않아요. 공유하고 있는 게 있으면 겹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러니까 w랑 u랑 겹친다는 거는 최소한 1차원 이상으로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형 독립 같은 거에서 비슷한 걸 했듯이 u랑 w의 교집합이 0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그 내에 있는 u 플러스 w 내에 있는 원소 G가 이제 스몰 u 플러스 스몰 w로 유일하게 결정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게 만약에 교집합이 0밖에 없으면은 u랑 w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u랑 w 각각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원소인 스몰 u랑 스몰 w가 유일하게 존재를 해서 그 z를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교집합이 0이라는 게 u랑 w를 벡터 공간 V 내에서 완전히 다른 집합이자 그러니까 벡터 공간으로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은 겹치는 게 있으면은 같은 거 완전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걸 보기 힘들다. 왜냐면 겹치는 게 있으면은 U 플러스 W의 원소 Z에 대해서 스몰 U랑 스몰 W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둘을 아예 독립된 공간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한등원을 그러니까 영만을 교집합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아닐까. 결국은 이게 U랑 W랑 선형 독립이라는 얘기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설명 들으면서 컨셉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 디렉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대로 그 각각을 기저로 보고 약간 복구해내는 그런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벡터 공간의 경우는 사실 원소를 더해버리면은 복구가 안 되지 않나요? 뭔가 공집합만 교집합으로 가져도 인터널에 해당하는 이 개념에서는 복구가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보여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마지막 부분.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만약에 이런 음, 제 질문은 벡터 벡터 공간에서 만약에 u 플러스 스몰 u 플러스 v를 얻었을 때 뭔가 하나 얻었을 때 얘만 가지고 얘를 복구할 수 있는가가 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걸 복구할 수 있는지인가요? 그 각각의 u랑 v요. 공집합을 교집합으로 가져도 네. 벡터 공간은 안 되지 않나요? U 플러스 U 플러스 W가요? 네, 맞아요. 음,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벡터 공간이, 왜냐면은, 한 개를 알면 되지 않나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다른 게 결정되지 않나요? V 안에서?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런 구조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해가지고 0이 됐다 하면은 두 개가 여건 관계니까 변할 수가 그쵸. 없어서. 그러니까 둘 그, 다 모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한계 뭐 분해를 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그 V를 알고 U 또는 W 중에 한 개만 안다 하면 나머지는 고정되지 않을까요? 조합이 그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뭔가 그 순서상으로 모을 때는 그런 게 잘 원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원래 상태는 그 무한계 경우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무한계까지는 안 그게 가더라도 여러 경우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음, 그, 선형 독립 생각해 보시면, 네. 저는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28번 노트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28번 노트에 나왔던 그 군에서의 디렉섬이랑 벡터 공간에서의 디렉섬이랑 같은 거냐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덱스 셋을 그냥 아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인덱스 셋이 무한대가 아니 그러니까 인덱스 셋이 유한계이면 디렉섬이랑 디렉 프로덕트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벡터 공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유한 차원 벡터 공간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어떤 디렉섬으로 그러니까 그 몇 개의 그 서브 스페이스의 디렉섬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유한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러면 그 경우가 딱 이 인덱스 셋의 크기가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유한 차원인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디렉 썸이나 디렉 프로덕트나 똑같아진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여기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뭐 R2에서 만약에 요런 그 U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고 이거 왠지 지워질 것 같은데 W라는 게 있으면은 U는 U 자체로서 하나의 군이고 W도 W 하나 자체로서의 군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길이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간 것. 그러니까 이 U라는 군에서 1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W라는 군에서는 2만큼, 그러니까 뭐 단위 길이가 있다 치고, 단위 길이의 2만큼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상을 다 모으면은, 그게 결국은 디렉 프로덕트가 될 텐데, 그게 결국은 이 R2를 전부 다 덮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유한계인 경우에는 디렉 프로덕트를 하나, 디렉 썸을 하나, 사실 두 개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기 있는 디렉 썸, 그러니까 유한 차원인 경우, 인덱스이 유한한 경우에는 이 디렉 썸 또는 디렉 프로덕트가 그냥 어떤 벡터 공간을 그 선형 독립인 두 개의 서브 스페이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좌표로 본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상이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순서상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그 기저 정해놓고 우리가 좌표 만드는 그거랑 똑같아 보여요, 저한테는. 근데 다만 불편한 거는 제가 이번에 여기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8번 노트에 있는 건데 그 디렉 프로덕트의 정의는 사실 디렉 썸의 정의랑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디렉 프로덕트에는 뭐 유한계만 아니지.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항등원으로 간다는 조건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를 주는 거지? 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그 벡터 공간에서 저 U랑 V가 각각 그 교집합이 0일 때 그 어떤 V 원소 하나를 봤을 때 V에 있는 스몰 v 원소 하나를 봤을 때 U랑 W 각각으로 유일하게 뭔가 쪼개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그 그룹과 달리 그렇게 막 어,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U랑 V가 저런 식으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그러면 V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U의 원소 더하기 W의 원소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냥 U랑 W의 기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기는 해요. U랑 U 플러스 W가 또 아, 부분 이해된 것 공간이지. 같아요. 네. 여기서 U 플러스 W 하면은 U의 이거랑 W의 거랑 더한 거니까 그 평행사분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U의 평행하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그런 포인트가 있을 때 이제 W가 이렇게 있을 거고 U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어이구. 이 평행하게 이제 그으면은 각각 이제 어떤 두 원소들의 합으로 표현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증명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긴 한데 뭔가 지금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U랑 W의 교집합이 0밖에 안 되게 제한하는 거 이유 자체가 U랑 W가 지금은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니까 어떤 공간 안에 있어서 연산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이제 그 같은 원소가 있어 버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1차 종속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 공간을 또 U랑 W끼리 약간 공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얘랑 그 부분 공간이면은 교집합을 취해도 아마 부분 공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에서 만약에 원소를 여기 내에서 뽑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Z를 뽑고 싶은데 U 플러스 W가 얘를 당연히 포함을 할 거고 그러면 Z를 여기서 뽑게 되면은 그러면 U로도 표현되고 W도 표현되고 U랑 W의 합을 표현되고 하니까 이제 하나의 좌표로서 어사인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좌표처럼 이걸 어떤 원소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줬다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이얼섬이 지금 하고 싶은 게 공간을 쪼개는 거기도 하면서 쪼갰을 때 어떻게 쪼개고 싶냐면은 쪼갠 결과들이 그 유일하게 그 공간 내부에 있는 원소를 표현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공간을 막 나눠가지고 다이얼포트 나누면은 뭔가 이제 생긴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전체 공간은 좀 뭐 말이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어떤 원소를 뽑았을 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네 개를 쪼갰으니까 뭐 H1, H2, H3, H4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좌표가 어사인드대로 하고 싶은 게 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저희 군에서도 비슷하게 군 여러 개를 가지고 군을 합쳐가지고 그 원소를 약간 이런 그 좌표를 표현했으니까 위에서도 비슷하게 좌표를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맥락이 인터널로 어떤 큰 집합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U랑 W로 나눌 때 U랑 W를 이제 직합을 할 때 다이소을 할 때 여기 내에 있는 원소가 U랑 W의 어떤 원소들의 순서 쌍으로 표현되고 싶은 건데 거의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효과를 주거나 아이소모피즘이 되게 만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경우에는 유한 차원에서는 이게 될걸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아이소모피가 아닌가요? U랑 W가 그 공통적인 원소를 안 가질 때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마 그냥 함수 자체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게 U, 스몰 U, 스몰 W를 그냥 U 플러스 W로 대응시키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둘이 지금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 임의의 여기에 원소에 대해서 유일하게 스몰 U랑 스몰 W를 각각의 이 공간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1대1 대응이 되고 연산도 비슷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써주신 거는 U랑 W가 교집합이 없다는 조건 하에 써주신 네 거예요? 조건 하에 네 근데 조건이 없으면 또, 아예 요런 기호를 못 쓸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아까 강성 선생님께서 붙여주신 거는 유한 차원에서는 둘이 아예 같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아 그거는 같은 게 군에서랑 벡터 공간에서 같은 게 아니라 그 군에서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다이렉트 썸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어, 다, 다이렉트 썸이고 이게 다이렉트 다시 프로덕트인데 말씀 부탁드려요. 다시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강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어,
제가 정의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제한을 또 두잖아요. 그러니까 무한계가 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어 좌표에서 이제 정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 개수가 무한계가 될 때, 그러니까 무한 길이의 리스트라 보면 되죠, 뭔가. 그런 리스트에서 그 원소가 많아지게 됐을 때는 그 0의 개수를, 그러니까 그 0이 아닌, 그러니까 항등원이 아닌 원소의 개수를 유한할 수밖에 없게 제한을 시켜서 좀 크기를 작게 만들겠다가 지금 다이렉트 썸의 차이점이거든요, 프로덕트와의. 프로덕트랑 썸이랑 근데 유한계일 때는 같은데 원소가 너무 늘어나면은 이게 다 그걸 무한계짜리, 그러니까 원소가 무한계인 그런 걸 고려하면 너무 커지잖아요. 18 크기가. 그걸 제한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그 어차피 무한계 다, 그 무한계가 전부 다 유한한 값이 아니고 뭔가 다 의미가 있는 그 아니, 항등원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항등원이 아닌 값이게 되면 좀 이상해지니까 항등원이 아닌 값을 가지려면은 그걸 유한한 수만큼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합시다. 그게 이제 달성이랑 프로트 차이거든요. 프로트는 그런 차이 안 두는 거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이게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가 아니라 그냥 뭐 n 차원 뭐 n 개짜리 그 뭔가 리스트일 때는 그게 같다는 걸 정의상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군에서의 다이어트 프로덕트랑 그 지금 벡터 공간에서의 델 프로덕트랑 좀 더 유한 차원일 때 살펴본 거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정의상도 같은데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으로서도 보일 수 있다가 다른.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저 위에서 했던 거는 네.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이렉트 썸이랑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유한 차원일 때 같다 이런 거를 좀 야매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건 유한 차원에서 같은 거에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그러니까 위쪽은 벡터, 아, 죄송해요. 아, 위, 네네. 한 번만 정리하면 위쪽은 벡터 스페이스의 데피니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u 더하기 w랑 야, 그다음에 이 코디네이트 표현으로 봤을 때 아이소모픽하다는 거고 아래쪽은 그러니까 그 각각 쓰는 다이렉선과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데피니션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얘기라고 해주신 건가요? 네.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유한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사실상 다이렉트 프로덕트여가지고, 네. 원래 어,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원래 프로덕트랑 썸이 같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위에 있는 거는 벡터 공간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다이렉트 썸이 그 유한 차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두 개죠? 컴포넌트 두 개잖아요. U, W니까. 그러니까 걔 길이가 2인 리스트를 생각했을 때 같다는 게 위쪽에서 한 얘기였고, 강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는 어 군에서 유한 차원일 때, 유한 차원이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 개수가 유한계일 때 그때 같아진다는 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네네. 일단 네.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정의 자체가 그냥 요 부분이 없는 걸 테니까 요한 차원에서 그쵸. 네, 유한 그냥 차원이면은 정의상 같다 네. 얘기였고 여기서는. 네. 근데 이게 이 노트만 보고 맥락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널, 엑스터널을 되게 뭔가 잘 안 말해주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그 다이어스럼의 컨셉이 명확하게 있고 그 두 공간이 아예 관계가 없을 때랑 관계가 있는 어떤 큰 공간 안에 있을 때 좀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넣은 건데 그 실제로 네. 근데 뭔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그 유한 차원이 되면은 여기 항등원 부분이 날아간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정의 때문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올버 피니틀리 매니 왜? 아이스가 저 이 예. 아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유한 유한만큼은 밑에 이렇게 수열처럼 AN만큼 매핑이 되는데 그 뒤에는 다 EI로 하겠다는 거여서 어, 그러니까 이게 유한 저기 조건이
그 무한 차원일 때 어, 항등원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되고 항등원이 아닌 원소들은 유한계여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 차원이 유한계면은 그냥 원소가 유한계니까요. 그래서 그 항등원이 아닌 이 좌표의 성분들이 무한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제한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3차원 이게 그 원소 개수가 3개인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군을 합한 거죠. 세 가지 군을 다일성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상 여기서 조건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항등원이고 있다 하더라도 유한한 개수만 항등원이 아닌 원소야 된다. 가 조건인데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차원이 그냥 유한계면은 많아봤자 유한하기 때문에 항등원이 아닌 원소가 그래서 정의상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항등원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아, 항도 너 안, 그 유한 차원에서 상관없어요. 유한 차원은 상관이 없는데,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이 뒤에 있는 그 엄청 원래는 그 항등원이 무한계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이 무한 네, 차원이면은 이제 그 무한계 원소 중에서 무한계는 이제 항등원이고 유한계가 이제 항등원이 아닌 원소야 되는데 이쪽 네. 뒤에 있는 이 수많은 항등원들, 무한계 항등원들이 없어야 된다. 그런 네. 아까 근데 이 뒤를 채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는 항등원으로 채운다 이 말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어 약간 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불편한 거는 왜 둘을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덕트랑 썸이요. 네, 유한 차원에서는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무한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무한 차원에서 왜 둘을 굳이 구분해야 되는지 그걸 잘 너무 모르겠어요. 커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구분하는 것도 뭔가 지금 와닿지 않을 면이 있는데, 그거를 하필 썸이랑 프로덕트로 이름 붙인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 붙이는 거는 이상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노멀 그룹 왜 노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끝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근데 다이렉트 썸이랑 프로덕트랑 둘 다 벡터 공간 아닌가요? 무한계를 시켜도 근데 저는 썸이 더 맞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그냥 곱하기는 0으로 곱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저의 직관적으로는 그냥 덧셈에서는 더하기 0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곱하기는 날라가 버리니까 다이렉트 썸에 저게 붙어 있겠구나. 저 피니트일 때의 경우가 붙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식으로 조금 끼워 맞춘 거를 공유해 보면은 여기서도 나중에 그 저희가 인피니트 다이멘션 벡터 스페이스를 아니죠. 요거를 인피니트 개수만큼 더할 때 그때도 음 0 벡터를 더 마지막에는 all but fit many에서는 0 벡터를 더하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 엄밀하진 않은 것 같네요. 전혀 근데 엄밀하지 않아요. 지금 그 파이나이트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인덱스 개수인 아, 맞아요. 거 제가 방금 아닌가요? 살짝 잘못 말한 근데 생각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이렉트 썸을 쓰는 순간 일단 인덱스가 파이나이트해져 버리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두 쓰면 개밖에 없는 그런데 거죠. 그냥 또 이렇게도 인피니트 개수만큼 더한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인피니트하다는 거는 이 뒤에 다이렉트 썸 하는 게 왕창 더 많이 끝까지 계속 안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좀 정의를 다르게 해야 되긴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렇게 써서 뒤에다가 계속 플러스 더해서 더하게 되면은 좀, 그니까 그, 언카운터블 한 데까지 못 가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 덧셈으로는 아예 정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까 이게 뭔가 좀 이것도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덧셈으로 하면은 이게 세 개, 네 개, n 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똑같이 그냥 서로 다 서로 그 U랑 W랑 이런 집합들이 다 서로 이제 공집합이 없고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무한번까지 되냐 하면은 이게 좀 합집합도 무한합집합도 다르게 정의하거든요.
유한합집합들 이용해서 n개짜리 합집합 정할 수 있는데 무한계는 좀 어려운 것처럼 좀 기초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하기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 가지고 무한계 정의하려면은 근데 아까 강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제 생각에 그거 같은 게 이게 다이렉트 썸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결국 그거잖아요. 프로덕트는 결국은 그냥 R의 n승이잖아요. 그냥 R 곱하기 그러니까 R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예시를 들면은 R의 n승이 R끼리 n번 한 거잖아요. 프로덕트를. 네. 근데 R의 무한승 같은 그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 기저가 뭐 unconstructible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초론의 보호정리 옛날에 해가지고 전 그때 이해 하나도 못하게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벡터 공간의 기저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래 무한승 벡터 공간의 기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이렉트 썸이랑 프로덕트 모두 다 벡터 공간이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다이렉트 썸을 포함하는 벡터 공간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렉트 썸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부분 공간이 되거든요. 둘 다 벡터 공간이고 포함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R을 무한번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R 무한 그건데 걔는 기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 그 서무권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을 때 한 번 해주셨었는데 근데 근데 이게 만약에 R을 썸을 무한번 하게 되면은 그때는 기저가 그 이 아이들로 표현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항등원이 아닌 원소가 유한계니까. 그럼 기저를 그냥 1, 0, 0, 0, 0, 0, 1, 0, 0, 1,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뭔가 그 서술을 좀 그러니까 다이어트 그러니까 꺼냈 그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한데, 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순서쌍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네.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좌표처럼 만드는 행위만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뒤에를 항등원으로 다 채우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이 여기서 만약에 A1이 들어갔으면 이 원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 안 되는 원이요? 거죠. A1을 넣었으면 이 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이 인덱스, 뭔가요? 그러니까 A1이, 그러니까 G1의 원소 A1이 들어갔으면 G1의 항등원인 E1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n번째 좌표에는 무조건 GN의 원소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유한계만 항등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기 한계가 있겠죠. AN 어떤 가장 큰 좌표 번호가 존재해서 인덱스 존재해서 그 네. 인덱스 이후로는 전부 다 항등원일 거예요. 왜냐면 항등원이 아닌 게 유한하다 그, 했으니까. 그러니까 A1에서 네. 3까지를 만약에 항등원 아닌 걸 넣었으면은 네. 4부터는 전부 항등원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게 꼭 사일 필요는 없지만 가장 최대값이 존재해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다 항등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최소, 보겠다. 그러니까 이 뒤로는 다 항등원으로 채우겠다 그런 얘기인데,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뒤에 어떤 좌표가 존재해서 떤 인덱스가 존재해서 그 인덱스 이후로는 당등원일 거다. 예. 예. 네네. 그러니까 1, 2, 3을 넣었으면 4부터는 다 항등원이다. 뭐 그런 게 맞나요? 그런 그러니까 개념인 게? 1, 2, 3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비항등원인 최대의 인덱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네네네. 원소와 비항등원이 그럼 그거 이후로는 다 이제 항등원인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마지막 항등원이 아닌 마지막 원소가 어디 있을지 자체는 유한한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살 필요 없고요. 꼭 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n 같은 알고 있는 유한한 범위 내에서 어떤 최대값이 존재해서 인덱스에 그 이후부터는 다 항등원인 되는 그러면 다이렉트 썸한 GI의 이 원소들이 경우에 따라 어디까지가 항등원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항등원이 아니고 어디부터 항등원인지가 상태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건 진짜 뻘소리인데
원소끼리 이제 무슨 연산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를 항등원으로 다 채워놓으면 어차피 다 항등원이니까 계산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원소는 1에서 3까지만 항등원이 아니고 4부터 다 항등원이고 다른 원소는 1에서 2까지만 항등원이 아니고 나머지가 다 항등원이면 어차피 D가 다 항등원이니까 더하고 그 연산을 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안 채워놓으면 얘네 둘이 더한다는 거를 정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멘트끼리 썸을 한다고 했을 때 뒤를 항등원으로 무한계를 다 채워놓는다고 말하면 편하게 더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유한하니까 좀 더 편하고, 무한하면 여기 쓰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유한하면 뭐 어디까지는 이제 이거고, 그 뒤부터 항등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멘트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A1에서 A3까지이고 E4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 A1에서 A 뭐 4까지고 E5부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두 개를 얘네들 덕분에 마음대로 더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A4는 E4랑 더해가지고 A4가 나온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이 아예 없으면 여기가 아예 그냥 떠버려서 두 개를 연산을 한다는 게 조금 애매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저 인덱스 셋이 네. 꼭 카운터블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사실 그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뭔가 그러니까 디렉 프로덕트는 뭐 디렉 썸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뭐 A 뭐 G1, G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그 경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사실 카운터블 이어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안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카운터블이면은 굳이 쓰자면은 뭐 G1 쓰자면 그냥 점점점 하면 더하기 되는데, G2 네. 더하기 G3 더하기 점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언카운터블이면 아예 그것조차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상으로 쓰는 것조차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상은 안 되고 마치 함수처럼 봐야 될 텐데 그때는 i가 카운터블일 때요. 언카운터블일 때요. 네. i가 언카운터블일 때요. 네. 그럴 때는 순서, 네, 좀, 그러니까 실수를, 모든 실수를 나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한데, 근데 뭔가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네. 솔직히 이 정의에서 항등원의 기준을 유한, 무한으로 두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카운터블로, 그건 안 되나? 그렇게는 정의가 안 뭐, 되겠네요. 분류를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 저기, 그, 어, 프로덕트랑 썸의 차이가, 프로덕트는 너무 커져가지고 공간이, 아까 박지원 씨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에, 그러니까 카운터블인 경우 생각하면은, 뒤쪽에 막 계속 이제 숫자가 있어도 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한하니까, 기저를 우리가 그냥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카운터블인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래, 이런 거 생각해보면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래 n승?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 개수만큼 좌표가 있는 거죠. 그 자연수는 카운터블 하니까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걸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이제 이 횟수만큼 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셋이 그러면 n인 거죠. 이제 i가 n인 거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 따지자면은.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시키면 이제 그럼 뒤에 조건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마 기저를 못 만들 거예요. 기저가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기저를 못 만들 거예요. 왜냐면 너무 커가지고 무한 차원이면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이렉트 서밍이 되면은 기저를 저희가 이 i 같은 걸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i는 이제 i번째 그 좌표가 어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i는 n일 거고. 그래서 아마 너무 집합의 크기가 커지는 걸 방지하고 기저를 좀 더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썸이랑 프로덕트를 분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프로덕트면 기저를 쓰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이죠. 어, 네, 조금 더 애매하다. 더 어렵다. 기저를 만들 수가 없을 때도 있다. 근데 다이렉트 썸을 하면은 그 경우 중에서 기저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크기가 작아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적어도 적어도 이 그림에서 보면 U랑 W가 V의 기저의 이론처럼, 아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저처럼 작용하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그림은 이 어디죠? 그림에 보면 네. 이 U랑 V가, 그러니까 U랑 W를 스팬하면 V가 나온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그림에서는 그렇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U랑 W가 1차고 전체 공간이 2차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지금 V는 U랑 W의 다이렉트 썸이라는 말은 또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또 하나를 더 더해야 V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두 개가 선형 독립인 건 잠깐만요. 보장하는 건가요? 방금 뭐라 하셨죠? 방금 뭐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이 말이 U랑 어디죠? 위에 V는 U 플러스 W, U랑 W를 다이렉트 썸한 거랑 똑같다는 말이 네. U랑 W를 스팬하면 V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U랑 W가 교집합이 0밖에 없으면서 스팬했을 때 V가 나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U랑 W가 기저라는 거잖아요. U랑 W의 기저들을 모으면 V의 기저라는 거죠. 예, 예, 예. 네. 근데, 예. 그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사실 아까 써놨는데, 아까 이현진 선생님 하시던 말씀이 이걸 하시려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여,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맞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R2에 만약에 베이시스를 U랑 V라고 하고, U를 이, 이 스몰 U의 스칼라 배들, 그 다음에 V의 스칼라 배들, 이렇게 하면은 U랑 V는 둘 다 R2의 서브 스페이스잖아요. 네. 그런데 R2의 임의의 벡터는 그러면 AU 더하기 BV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네. AU가 지금 U가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베이시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네. 갑자기 네. 네네. 그러면은, 그럼 이제 R2의 임의의 벡터는 AU 더하기 BV로 쓸 수 잠깐만요. V가 겹쳤다.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여기 V를 빼야겠다. 뭐라고 하지? X라고 할게요. 임의의 X는 AU 더하기 BV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U와 V의 디렉섬의 원소죠. 근데 제가 이걸 어디로 보낼 거냐면은 코디네이트로 보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고 싶은 거냐면 U와 V의 디렉 프로덕트의 원소로 보고 싶은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U의 어떤 스칼라? 그러니까 U로 봤을 때 그 좌표로 보낸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면 요거 두 개가 아이소모픽하잖아요. 아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군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개가 같은 게 맞는데, 왜냐면 군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순서쌍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벡터 공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연산을 하잖아요, 여기서. 더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건 아니지만 아이소모픽하다고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벡터와 좌표는 다른 거니까. 네. 하지만 그 적어도 U와 V의 다이렉트 썸이 이렇게 R2로 특정되는 상황에서는 X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UV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면 아까 제가 김도환 선생님이 더하기면 원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꼭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미 U는 이 스몰 U를 가져갔고 여기는 스몰 V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거를 약간 보장해서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X를 하나 들고 오면 이 U, V 짝을 알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뭘 곱했는지 하나 그러니까 곱하면 선형 하나밖에 안 독립 나와서.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무한은 아직도 좀 모르겠네요. 무한 그래도 기저 만들 수 있고 없고 이런 거 하면 좀 그게 조금 네, 괜찮지 않나요? 저는 뭔가 이거 왜 하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음. 네. 근데 그 네, 펑션 스페이스 같이 네. 펑션 스페이스가 아래에서 알로 간 함수들 모임인가요? 제가 잘 음, 몰라서. 네, 일단 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냥 그런 애들은 코사인으로 흔히 그냥 코사인으로 베이시스를 잡는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베이시스가 아닐걸요, 그게? 그러니까 그 그게 이름이 좀 애매한 좀 약간 찾아보시면 이따 끝나. 네, 수렴하게 그 실제 함수 수렴하게 무한 번 더하면은 코사인 함수를 네, 만들 수 있긴 한데 근데 벡터 공간에서는 선형결합을 유한계에 대해서는 정의하잖아요. 그 음, 저희가 실수를 어떤 유리수들의 뭐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실수 이제 저희가 뭐 3.1415이면은 3 더하기 0.1 더하기 0.04 더하기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유리수는 아니잖아요. 유리수를 무한 번 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리수를 유한 번 더한 건 유리수가 맞는데 유리수를 무한 번 더한 건 유리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항식 같은 것도 테일러 전개 같은 거 생각하면은 다항식을 뭐 유한 번 더하면 다항식이지만 다항식 무한 번 더하면은 뭐 근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함수 같은 것들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벡터 공간 바깥에 가는 거죠. 무한 번 더하니까. 그래서 함수 공간에서 함수를 코사인이나 그런 걸로 그 근사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무한 번 다 하잖아요. 그뭐 전개를 보면은 뭐라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맥클로린 급수인가요? 아닌가? 아니지. 사인으로 하는 게 뭐였죠? 뿌리의 예, 트랜스폼이요? 예. 네, 프리의 근사를 통해서 하면은 프리의 근사도 항이 이제 유한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함수가 유한계의 사인 함수의 합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무한 번 더해야 되는데 근데 무한 번 더하게 되면은 벡터공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건 되게 뭔가 아주 잘 못 정의된 표현이긴 한데 그냥 다항식을 여러 번 더하면은 2의 x승 만들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x 더하기 뭐 2분 2 팩토리얼분의 x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다항식 더한 건데 무한 번 더하니까 다항식이 아닌 게 나왔잖아요. 2의 x승 같은. 그러니까 그 함수도 그 뭔가 엔지니어링 할 때는 근사적으로 사실 뭐 굳이 함수가 완전 같을 필요 없으니까 아주 잘 근사되고 어떤 범위 내에서 그래서 코사인을 이용해서 그 베이시스를 잡는다라고 뭔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실제로 그 네 무한 번 더했을 때 같아지는 거는 약간 맞죠.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맞는데 1차 결합 선형 결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유 한 번 더한 것만 벡터 공간에 속한다고 정의하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조건이 필요한가요? 유 한 번만 된다? 그러니까 유 한 번만 된다가 필요한 게 다항식 전체의 공간은 벡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차수가 대신에 유한한. 근데 그 공간 내에서 다항식들을 계속 더하면은 우리가 이 x승 같은 다항식이 아닌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현주 선생님이 다항식의 공간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공간을 벗어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뭐 모든 예시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번 네. 1차 그러니까 그 벡터 공간의 원소들을 통해서 벡터 공간의 원소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스칼라 곱이나 아니면 선형 결합이 있는데 선형 결합은 유한으로 제한되는 이유가 그거다. 베이시스를 말할 때도 저희가 베이시스를 할 때도 선형 네. 결합을 통해서 유리하게 될 때만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 베이시스도 결국은 그 베이시스의 원소 개수가 무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그 벡터 공간 내의 원소를 베이시스로 표현을 할 때는 그 베이시스들을 유 한 번 더해서 표현해야 돼요. 베이시스가 무한계여도
어떤 원수를 잡든 간에 우리가 베이시스의 원소들을 통해서 U 한 번 더해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잘 베이시스 모르겠어요. 그 자체는 부분은. 그 부분은 잘 베이시스 모르겠어요. 네. 그, 네. 아니, 정의상 그게 그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제한을 안 주면 당시 벡터 공간 내에 2의 X승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베이시스의 개수는 무한일 수 있지만 그거를 무한 번 더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무 한 거죠? 번 더하면은 더 이상 선형결합이 아닌 거고요. 그러면은 베이시스를 무 한 번 더한 게 원래 벡터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뭔가 되게 일단은, 베이시스 신기한데요. 무한일 수도 없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공간 아닐까? 뭐라 하셨죠? 힐베르트나 그 벡터 공간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히브리트 공간도 정의상. 벡터 공간이에요. 아, 그렇게 포괄해서 말하는. 네, 네. 뭔가 되게 재밌네요. 익스포넨셜 그쵸. X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옛날에 손무건 쌤 계셨을 때 네. 이런 얘기 하셨어가지고 되게 음, 엄청 옛날이네요. 1년 전.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 무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리비얼하지 않은 예시를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 인덱스 셋을 그 언카운터블하게 잡아보고 싶거든요. 대표적으로 실수로 잡고 각각의 군을 그냥 다 실수라고 따지면은 이거 그냥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모든 함수 다 모아놓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디렉 프로덕트는 R에서 R로 가는 모든 함수일 것 같고 그다음에 디렉 썸은 R에서 R로 가는 실수 중에서 유한계만 0이 아닌 어떤 함수들일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만약에 기저를 우리가 논할 수 있다면 그 공간에 기저를 논할 수 있다면 기저도 언카운터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보통 푸리에 변환을 하면은 유 한 번 썸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아니, 그, 무한번 하고, 죄송해요. 카운터블 무 한 번 네. 하잖아요. 푸리에 변환은 제가 잘못 말했어요. 카운터블 무 한 번을 더하니까 그러면은 그 공간에는 그러니까 R에서 R로 가는 모든 함수를 다 가져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그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이제 슬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진짜 지금 끝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남은 논의 디스코드에서 이어가시면 가는 거 어떨까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아, 좀 해소되지 않은 질문도 뭔가 질문을 정리해보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답을 못 찾더라도 질문이라도 조금 끝나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 감사합니다. 혹시 리딩은 어떻게 제가 하면 될까요? 이어서 네네네. 아니면 저희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는 거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그러면 다음 주에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